지난 20일 독도 동북쪽 공해상입니다. 왼쪽에 우리 해경함과 조난당한 북한 선박이 보이고 오른쪽에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이 보입니다. 해경에서 고무보트 2척을 보내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일본 초계기도 교신을 통해 상황을 보고합니다. 구조 활동 중임을 인지한 초계기. 그런데 갑자기 광개토 대왕함에 접근하며 낮게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광개토 대왕함과의 거리는 500m,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150m로 추정됩니다. 통상 초계기가 300에서 450m 정도의 높이로 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저공 비행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계기는 광개토 대왕함의 공격용 레이더가 탐지됐다며 교신을 시도합니다. This is Japan Navy. We observe that your SC Angela is just to us. What the purpose of your act? Over. 일본 방위성은 13분 분량의 이 영상을 오늘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 이유는 자위대가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国際法やあるいは国際取り決めに従って適切な行動をとっていたということをですね。 다만 일부 교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今後も積極的な平和外交を推進し、そして万が一への備え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 군사 대국외로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군국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리 예견한 인물이 있습니다.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노련한 국제정세 분석가인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100년 후라는 책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측을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일본에게 늘 힘든 과제였고 1941년에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2050년대가 되면 일본의 인구는 현재 1억 2,800만 명에서 1억 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나마도 4천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 1,500만 명 이상이 14세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5,500만 명이라는 인원으로 사회를 부양해야 하는 일본은 노동력과 에너지 문제 사이에서 지역의 강대국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본래 해상 강국이며 원자재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접근은 필수다. 따라서 일본이 재해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2030년이 되면 자국의 영향권 안에서 달갑지 않은 침입자들을 몰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미 그 준비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 강화에는 중국과 한국이 있다. 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7천만으로 일본에 비해 그리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며 통일 이후에는 더 큰 역량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한국이 두려워하는 상황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 세력을 넓히는 바람에 중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그 자체로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한국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과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평행 추로 그리고 동해에서 자신의 힘을 주장하기 위한 토대로 삼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분명 부상하는 일본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원할 것이며 이로써 반일연합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중국의 군사대국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한미일 반중연합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우는 조지 프리드먼의 일본 군국화 예언과 그에 따른 한국의 예상 대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00년 후라는 프리드먼 저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 일본, 양국 군사력 양적 비교. 대한민국 군비 예산 368억 달러, 일본 군비 예산 461억 달러. 대한민국 GDP의 2.7%, 일본 GDP의 1%. 육군 전력은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는 K2 흑표, 일본 자위대의 주력 전차는 십식 전차. 대한민국의 주력 장갑차 K21, 자위대의 주력 장갑차는 MCB. 양국의 주력 전차인 한국의 K2 흑표와 일본의 십식 전차에 대한 상세한 비교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K2 흑표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장갑 전투 차량 비교. 한국의 K21 장갑차와 일본의 MCB 장갑차. 한국의 K21 궤도 차량, 야전 지형으로 주행 가능, 40mm 자동 포로 무장, 물속 주행 가능, 총 인원 12명 탑승. 일본의 MCB 자위대 특성상 주로 도시의 포장도로에서 사용, 바퀴형으로 제작, 105mm 포로 무장, 총 탑승 인원 4명. 양국의 자주포 비교.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 대 일본의 타입 99 자주포. 사정거리, 최고 속도, 탑승 인원 면에서 K9 썬더가 단연 우위. 양군 공군력 비교. 현재는 비슷한 항공 전력이지만 향후 20-30년간 일본은 F-35 147대, 함재기인 F-35B 42대 포함 구입 예정.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구입할 F-35A를 60여 대로 예정하고 있음, 함재기인 F-35B 구입은 아직 미정. F-35라는 스텔스기 보유 숫자에서 147대 60이라는 차이가 주는 부담감은 상당하고, 전자전 면에서도 한일 간의 격차가 확실히 벌어져 있다는 현실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텔스기인 F-35라고 해도 탐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F-35 자체의 결함이 보고되었다는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공중조기 경보기나 A사 레이더를 사용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스텔스 탐지 능력 개선을 통해 일본 F-35 숫자에 일방적으로 밀리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경청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향후 20-30년간 공군력에서 일본과 객관적인 전력차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에서 가장 큰 전력차가 나타나는 분야는 바로 해군입니다. 세계 10대 해군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해외 사이트 www.improve.com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8위 해군 강국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세계 4위 해군 강국으로 마크되어 있습니다. Top 10 countries with the best Navy force in the world. 12. 타이완 해군. 9위. 이탈리아 해군. 8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해군.
7위 인도 해군, 6위 프랑스 해군, 5위 영국 해군, 4위 일본 해상자위대, 3위 러시아 해군, 2위 중국 해군, 1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해군. 이 웹사이트에 따른 한국 해군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탈리아 해군과 중국 해군을 합친 인원보다 많은 약 7만 명의 활동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대에는 16대의 잠수함, 1대의 상륙작전함, 6대의 상륙함, 8대의 상륙정, 12대의 구축함, 13대의 프리깃함, 16대의 코르벳함, 11대의 기뢰 대함선 및 70대의 순찰선이 포함됩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7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약 5만 1000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50척 이상의 선박과 300대 이상의 항공기로 구성된 함대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중 하나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공격용 잠수함 17척, 구축함 26척, 호위함 10척, 헬리콥터 구축함 4척, 코르벳함 6척, 상륙함 3척, 상륙정 2척, 대기뢰함 25척, 순찰함 6척, 훈련함 8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보조함대는 보충선 5척, 훈련지원선 5척 및 세빙선, 실험용 선박 등 다양한 여러가지 선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함대의 규모 자체나 다양한 지원 함선들의 구성을 봤을 때 세계 4위의 해군력이라는 평가가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일본 측은 배수량 25,000톤급의 강습 상륙정인 이즈모함을 F-35B를 탑재한 경항공모함으로 운영하겠다고 2018년 12월 18일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10년 예견했던 대로 일본은 나날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10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대국으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지적하는 대로 한국과 중국이 이를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일본 모두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균형추로 지원하는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손자병법 중에 제23개 원교근공이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먼 나라와는 가까이 지내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라는 전술이죠. 점점 대한민국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과 드러내놓고 군사대국의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일본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원교근공이란 전술이 떠오릅니다. 미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폭주는 제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74주년인 2019년. 하지만 올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하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던 우리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만드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bs 채널